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한반도 복잡한 안보 문제를 매우 쉽게 풀어드리는 태영호TV입니다. 지난 8월 15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축사를 발표했는데요. 여러 내용들이 있지만 취임 2년차를 맞은 이 대통령의 대북 메시지, 지난해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과감했다라는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북한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제안에 화답하기는커녕 대북 정책 제안이 나온 바로 다음 날인 16일 오전 북한군이 군사 분계선을 넘어왔고 우리 군은 즉시 경고 방송 및 경고 사격을 해서 그들을 철수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북한 김정은 당국이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대북 정책 제안에 화답하지 않고 이렇게 군사적 도발로 대답할까요? 도대체 이재명 대통령이 무엇을 제안했길래 저렇게 나올까요? 이번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안한 이재명 대통령의 여러 제안들 중에서 핵심은 바로 불안정한 정전체계를 평화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당사자들 간의 종전선언 논의를 하자, 이런 것이었습니다. 전쟁을 끝내고 평화롭게 공전하자는 듣기에는 매우 이상적이고 훌륭한 제안 같은데요. 하지만 경축사가 발표된 지 꽤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도대체 왜 침묵으로 일관하고 오히려 북한군을 군사분계선 이남으로 내려보내면서 도발을 할까요? 더욱이 김정은은 이재명 대통령의 경축사에 화답하기는커녕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축전에는 즉각 화답했습니다. 남쪽에서 보낸 이 중대한 제안은 그야말로 읽고 씹어버렸습니다. 오늘 태영호TV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야심차게 내놓았다고 하는 종전선언 제안이 왜 북한에 반응하지 않은 진짜 이유, 그리고 과연 앞으로 이 제안이 실현될 가능성은 있는지 기승전결로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2018년 김정은은 종전선언에 아주 목을 매달았습니다. 판문점 선언,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상응 조치로 종전선언을 요구했습니다. 노동신문 같은 관영 매체까지 총동원해서 평화보장의 첫 공정이라며 미국을 압박했죠. 당시 북한이 종전선언으로 기대했던 효과는 무엇이었을까요? 매우 명백했습니다. 첫째, 한미연합훈련 중단 명분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났는데 왜 전쟁을 전제로 하는 대규모 군사훈련을 하느냐라는 정치적 논리를 펴려는 데 있었고요. 둘째는 주한미군 및 유엔사 존재 명분을 약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적대관계가 해소되었으니 정전협정을 관리하는 유엔사나 주한미군의 지위를 문제삼아 철수 또는 축소 압박을 가할 수 있다, 이렇게 타산했고, 셋째는 미북 시교의 첫 단추, 즉 미국과의 적대관계를 정치적으로 끝내고 관계 정상화와 제재 완화로 나아가는 그런 계기로 종전선언을 삼으로 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2018년에 북한의 종전선언 제안은 북한의 유리한 안보 환경을 만들고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할 아주 유용한 카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대체 왜 2026년에 북한은 이 유용한 카드를 겉들어 보지도 않은 걸까요?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북한의 핵 능력에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북한은 핵탄두 소형화와 미사일 기술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켰습니다. 2018년에는 핵을 카드로 협상을 벌려서 경제적 승리를 챙기려 했다면 지금은 스스로를 핵 보유국이라 주장하며 미국과 대등한 위치에서 장기 대결을 벌이겠다는 전략입니다. 핵 능력에서 확실한 우위를 확보한 지금 북한은 상징적인 종전선언에 급급해야 할 이유가 사라진 것입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미 핵이라는 확실한 생존수단을 쥐고 있고 러시아라는 든든한 우방까지 생겼는데 말입니다. 이 대통령의 제안은 북한의 변화된 위상과 국가 전략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과거의 문법에 갇혀있는 제안일 뿐입니다. 앞서 분석을 바탕으로 이재명 정부의 종전선언 제안이 가진 심각한 문제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이 제안이 단순히 북한의 호응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것을 넘어 한반도 안보의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비현실적인 제안이라는 점을 명백히 이해해야 합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2018년보다도 훨씬 후퇴한 이 시점에 종전선언부터 이야기하자는 것입니까? 북한은 핵무력을 국가안보의 핵심으로 고착시키고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교전국 관계로 규정했습니다. 통일 관련 귀국까지 폐지하며 남한을 적대국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은 그대로 둔 채 전쟁이 끝났다는 명분만 북한에 쥐어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북한은 즉각 전쟁이 끝났는데 왜 연합을 하느냐, 왜 미국의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오느냐라며 강력히 반발할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종전선언이 훈련 중단이나 주한미군 철수로 직접 이어지지 않는다 해도 북한은 이를 종전선언 정신에 어긋나는 적대 행위로 규정하고 국제사회에서 여론전을 펼칠 것입니다. 이는 우리 내부의 남남 갈등을 유발하고 한미동맹의 균형을 흔들려는 북한의 노림수에 놀아나는 꼴이 됩니다. 이런 문제는 단순히 남북대화의 기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보와 근간을 흔드는 일입니다. 북한은 이미 핵을 전제로 장기 대결 모드로 전환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이 제안은 북한의 이 냉혹한 현실을 무시하고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 고문을 주는 아주 위험하고 비현실적인 구상입니다. 앞으로의 가능성과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광복절 종전선언 제안에 북한이 호응할 가능성은 단언컨대 0%입니다. 북한은 국가전략 자체를 바꾸었고 핵보유국주의를 굳히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남한의 평화적 공전 제안은 북한에 아무런 매력이 없으며 오히려 자신들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하려는 전략에 방해만 될 뿐입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우리 대북 정책이 더 이상 희망이나 이상에만 기초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와 적대적 두 개 국가 선언이라는 냉혹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북한의 호의에 기댄 평화를 이야기할 것입니까? 진정한 평화는 우리의 강력한 힘과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초로 한 억제력에서 나옵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드는 국제사회의 공조와 압박, 그리고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확실한 안보 태세가 우선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종전선언 제안은 안타깝기도 하고 현재 한반도 상황에서는 북한의 호응을 이끌어내지 못할 비현실적인 제안일 뿐입니다. 우리 대북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비현실적인 평화 환상에서 깨어나 냉혹한 현실에 기초한 굳건하고 책임있는 안보 정책만이 한반도의 진짜 평화를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제안과 북한의 반응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자율 구독료는 남북한 정세를 더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더 깊이 있는 한반도 정세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